지난 세월 부모님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 희생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아요. 김순옥 어머니와 최만수 아버지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뒤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1막 비 내리는 부산의 아침. 부산의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허름한 단층집. 65세 김순옥 어머니와 67세 최만수 아버지는 40년을 함께하며 살아왔습니다. 40년 전 그들은 젊은 나이에 결혼해 작은 집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순옥 어머니는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어시장으로 향했죠. 그녀는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 14시간을 일했어요.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순옥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물과 칼질로 거칠어졌고 손가락엔 흉터가 생겼죠. 태훈이랑 지영이 밥은 굶기면 안 되지. 순옥 어머니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한편 만수 아버지는 부산 항구에서 짐꾼으로 일했어요. 무거운 화물을 나르며 하루 종일 땀을 흘렸죠. 어느 겨울 무거운 상자를 들다 무릎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만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죠. 우리 애들 대학 보내야지.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그는 아픈 다리를 끌며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항구의 찬바람 속에서 그의 무릎은 점점 더 망가져갔죠. 그럼에도 만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단 한 번도 일을 걸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자식 40세 큰아들 태훈과 37세 막내딸 지영은 이제 각자의 삶을 꾸리고 있었어요. 태훈은 대기업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지영은 간호사로 병원에서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어요. 태훈은 한 달에 한 번쯤 부모님께 전화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어요. 지영은 병원 스케줄 때문에 부모님 집에 오는 날이 드물었죠. 가족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고난은 자식들에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런 거리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통의 부재예요. 자식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 시간이 없다고 느끼죠. 태훈은 회사에서 정신없어 나중에 전화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지영은 병원 근무로 지쳐 부모님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미뤘죠. 반면 순옥 어머니와 만수 아버지는 자식들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작은 소통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오늘 뭐 했니? 라는 짧은 문자, 주말에 얼굴 좀 보자는 전화 한 통. 그거면 충분해요. 제2막 추억이 담긴 물건들. 어느 비오는 오후 순옥 어머니는 다락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태훈의 초등학교 상장과 지영의 손뜨개 목도리가 있었죠. 태훈의 상장에는 최우수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순옥 어머니는 상장을 어루만지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태훈이가 상 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상장을 받기 위해 순옥 어머니는 새벽까지 생선 손질 일을 더했었죠. 그 돈으로 태훈의 학용품을 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영의 손뜨개 목도리를 꺼내며 순옥 어머니는 눈물이 고였어요. 지영아, 이 목도리 뜨느라 엄마 손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녀는 지영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울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방에서 밤새 뜨개질을 하며 손가락이 뻣뻣해졌던 날들. 순옥 어머니는 지영이 목도리를 하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 손가락의 통증은 지금도 잊히지 않았어요. 만수 아버지는 다락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발견했어요. 그는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옛날을 떠올렸죠. 이 라디오 사느라 한 달 월급 다 썼었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만수 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시절 태훈과 지영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동요를 따라 부르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 행복한 순간을 위해 만수 아버지는 추운 항구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순옥 어머니는 다락방 문을 열고 만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애들이 알기나 할까? 만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순옥아,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지. 애들이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옥 어머니는 조용히 만수 아버지 곁에 앉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고난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이 감정의 간극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 커져요. 태훈과 지영은 부모님이 자신의 바쁜 삶을 이해해 주길 바랐죠. 하지만 순옥 어머니와 만수 아버지는 자식들의 침묵에 상처받았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바쁜 삶을 살아도 그 뒤에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반대로 자식들에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내 연락 기다리는 거 알지? 이런 대화가 오해를 풀어줍니다. 제3막 비가 그친 저녁 태우는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 들렀다가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발견했어요. 작업복은 해져서 누더기 같았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가 나왔어요.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태훈이 대학 등록금 이번 달 꼭 마련해야 한다. 힘들어도 버텨야지. 태훈은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무릎이 왜 그렇게 아픈지 이제야 알게 됐죠. 아빠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나를 키웠구나. 태훈은 작업복을 손에 들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만수 아버지는 낡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죠. 태훈은 작업복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아빠, 이 메모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거야? 만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태훈아, 아빠가 그때 좀 힘들었지. 근데 너 대학 간 거 보면 다 잊혀지더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그 같은 시간 지영은 병원 휴게실에서 환자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자의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말했죠. 우리 아들 키우느라 손이 다 망가졌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우리 엄마 손도 이렇게 거칠어졌겠구나. 그녀는 퇴근 후 곧장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지영은 순옥 어머니를 보자마자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흉터가 가득했죠. 지영은 그 손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내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 손, 내가 지켜줄게요. 순옥 어머니는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네가 이렇게 와줬는데 엄마 고생 다 잊혀진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태훈과 지영은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태훈은 아버지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주물렀어요. 아빠, 이제 내가 아빠 챙길게요. 더 이상 아프지 말아요. 지영은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죠. 엄마, 내가 간호사인데 엄마 손 관리도 내가 해줄게요. 순옥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순간 태훈과 지영은 부모님의 희생을 깨달았지만 처음엔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태훈은 바빠서 짧게 전화하고 지영은 피곤해서 메시지만 보냈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사랑이 있었어요. 서툰 표현을 받아주세요. 자식들이 퉁명스럽거나 말이 짧아도 그 뒤에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태훈이 짧게 아빠,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지영이 엄마 바빠서 못 갔어라고 했지만 병원에서 어머니를 위해 손관리법을 검색했죠. 제3막 따뜻한 재회. 가을비가 그친 다음 날 가족은 함께 부산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들은 어린 시절 자주 갔던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추억을 나눴죠. 태훈은 아버지와 나란히 걷으며 말했어요. 아빠, 기억나? 내가 어릴 때 여기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거. 만수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태훈아, 내가 물고기 잡겠다고 울던 거 아빠가 어제처럼 기억난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오랜만에 큰 미소가 번졌어요. 지영은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바닷가를 걸었죠. 엄마, 그때 엄마가 나한테 바다소리가 제일 좋은 음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순옥 어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네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음악이야. 가족은 해변 근처의 작은 식당에 앉아 따뜻한 어묵탕을 나눠 먹었어요. 태훈은 어묵을 어머니 접시에 덜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앞으로 자주 올게요.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지영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다음엔 우리 같이 낚시 가요. 아빠가 낚시 좋아하셨잖아요. 만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지영아, 아빠가 낚시 가르쳐 줄게라고 했죠. 이 가족의 재회는 소소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서 시작됐어요. 함께 추억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동네 공원에서 커피 한 잔 나누기, 집에서 어묵탕 끓이기, 바닷가 산책하기. 태훈과 지영은 부모님과 보낸 하루 덕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순옥 어머니와 지영이 바닷가를 걸으며 나눈 대화.
만수 아버지와 태훈이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린 순간, 이런 시간이 마음의 간극을 이어줬죠. 제오막,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첩엔 태훈과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죠. 순옥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이때 지영이 머리 묶어줬던 날 엄마 손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내가 예쁘다고 해서 행복했어. 태훈은 사진 속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 여기 아빠 무릎 아프셨던 때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만수 아버지는 태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태훈아, 아빠 힘들어도 너희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 다음 주말 태훈은 부모님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아버지의 무릎을 위해 온열 패드를 사왔죠. 아빠, 이거 쓰면 무릎이 좀 나아질 거예요. 내가 자주 와서 확인할게요. 지영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골라 말했죠. 엄마, 오늘 내가 고등어구이 해줄게요. 엄마가 예전에 해줬던 맛 못 잊어. 순옥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지영이 정말 커서 듬직한 애라고 했어요.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그간의 서운함을 사랑으로 채웠어요. 순옥 어머니는 자식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엄마 아픈 기억 다 사라지는 기분이야. 이 감동적인 순간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서 완성됐어요.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순옥 어머니가 지영아, 내가 와줘서 엄마 정말 행복해라고 했을 때 지영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만수 아버지가 태훈아, 내가 온열 패드 사와줘서 아빠 기뻤어라고 했을 때 태훈은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졌죠. 마무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희생은 자식들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남아있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손에 깃든 세월과 사랑을 느껴보세요. 오늘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며 너를 키웠단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안아주세요. 너 때문에 행복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빛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고난을 사랑으로 바꾸는 여정을 이어가요. 감사합니다.